권한대행도 또 탄핵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 탄핵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사화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꿨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페이스북 프로필을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뭐냐면 유튜버들 중에 이런 쪽에 뭐 내란 동조를 하는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재갈을 물리겠다 그래서 뭐 유튜버 뭐 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있었어. 관심 있게 모르니까 다 찾아보면 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오히려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아니냐는 게 이게 자꾸 이제 보이는 거죠.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가면 역풍이 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우파 좌파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주당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최선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또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땐 정말 좀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박 전 의원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좀 그 최선모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좀 스탠스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민주당이 또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좀 많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탄핵되면 대행이 하는 건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행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까지 오겠는데? 그렇죠. 뭐 우리 엄마도 탄핵해라. 그러니까 이놈들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 구급 공무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기네들 말 안 들면은 결국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관이 그 원래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탄핵을 했고 이거를 심의를 못했던 게 헌법재판관 6명 때문에 그랬던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키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빨리 이제 헌법재판관을 뭐 구인 체제로 가야 되니까 빨리 뽑아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 그게 다 계류가 돼 있었던 게 이게 헌법재판관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했냐면 민주당이 계속 그거를 못하게 이제 했거든요. 그냥 탄핵 임명을 이제 이쪽에서 그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안에 그거를 계속 안 하다가 요번에 부랴부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요번에 탄핵되니까 부랴부랴 뭐 9명 해라. 근데 요번에 최선모 권한대행이 이제 2명만 한 거잖아요. 일단은 자기네들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이 법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실제로 지금 법안을 엄청나게 지금 입법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좀 지나치게 좀 약간 이상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양곡법 얘기했었잖아요. 양곡법 얘기도 했었고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뭐 정치 이슈까지 챙겨볼 여유가 있으셨을까 싶긴 한데. 저는 사실 정치 쪽은 그냥 큰 흐름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쪽은 아니라서, 그래서 굳이 이제 성향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은 딱히 성향이 없다, 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는 최근 분위기 보면 사실 최 대표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그 전에 탄핵시켰던 것도 헌법재판관 안 뽑는다고 해서 탄핵시켰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하자마자 2명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1명도 그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9명 다 채워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 페이스북 프로필 바꿔서 탄핵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진짜 막 나가겠다는 거고, 계엄령 했을 때도 계엄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갖는 게, 계엄령을 가지면 뭔가 독재체제 시절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반발을 갖는 건데, 지금 사실 진짜로 독재는 과연 이 여당 쪽에서 독재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최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야당 쪽 독재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저는 다 똑같은 논리지만 견제 차원에서 무조건 윤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윤 대통령님을 뽑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견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맡아버리면 진짜 독주할 것 같아서 뽑았던 건데, 그래도 계엄령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좀 그랬던 게, 왜 여기서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 악수를 둬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반발심을 사지라는 게 저는 되게 걱정이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그게 되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너무 막 나가서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다시 견제의 힘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치의 수준은 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역풍도 결국에는 국민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역풍이 부는 거고, 그럼 민주당도 지금은 밀어붙이지만
어느 정도 지지율 떨어지고 나면 정신 차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표심으로 갖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눈 잘 뜨고 보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 근간이 무엇인지, 누가 진짜 독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근데 그것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최근에 무한갱신법을 만들자고 예. 법안 발의했다가 한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독재냐, 입법 독재를 그렇죠. 누가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MBC랑 JTBC랑 이런 언론 보도를 절대 안 해요. 언론이 지금 다 장악이 돼 있어요. 언론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법부, 언론 다 지금 장악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버 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재가를 물리겠다고 지금 유튜버 뭐 한 법안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있는 유튜버들도 이런 정치 얘기 하면은 잡혀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엄령 떨어졌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결국에. 그 주체가 어디가 가지고 있냐 뿐이지. 계엄령은 제가 볼 때는 계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계몽. 그러니까 계엄령을 인해서 실제로 피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창문 몇 개 깨지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계엄령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전에 사실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번에 계엄령 터지고 나서 그 투표용지 도장 계속 그 위치인 거 그것도 영상 맞아요. 그걸 이제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때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관위에서도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자료 요청하고 하는 것도 다 거부하고,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도 이게 부정선거에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뭔가 좀 검사도 좀 받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기각된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것도 약간 계속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채용비리 문제도 터졌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사실은.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좀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하고, 다행히도 지금 2030 젊은 남자들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다는 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반대 집회도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MBC나 JTBC나 뭐 다른 언론에서도 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언론 노조도 제가 볼 때는 다 이미 잡아먹혔다고 봐요. 사법부, 언론 노조, 그리고 어디야,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그 민주노총에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준 거 오늘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민주노총에서 그 간첩들 잡혀간 건 알아요? 최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그런 기사 간첩죄로. 봤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건 알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난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 돌아가야 되는지 재고 있었는데 안 돌아가시네. 정청래 의원이 그 북한에 쌀 보내자고 했던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대학생 때 미국 대사관 점거했던 건 알아요? 임종석 옛날에 그 문재인 비서실장이잖아요. 예전에 그 임수경 보냈던 건 알죠? 임수경. 예. 임수경, 예. 그게 임종석이 보낸 거예요. 임수경 보내서 김일성 안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임종석 비서장이 이건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보 콘텐츠를 우리나라 북한에 방송하면은 그거 저작권을 북한에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보내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그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작권을. 제가 말이 다 사실인지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저작권료, 그럼 북한 저작권료 그래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방송할 때는 저작권을 보내주자. 받아야지, 우리도 받아야 될 거 맞아. 아니야? 예.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부 그거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런 거. 그런 건 배상 안 해주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무조건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우리 쌀 남는 거 북한에 보내주자 하는 얘기도 진심이에요, 진심.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 꼭 찾아보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나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한테 뜰딱이라고 하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실 저 대신 나가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럼 열심히 지금 싸워주고 계신 거죠. 근데 뒤에서 뜰딱이라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정말 그거를 좀 되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